권박사 지구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에는 인류 사상 최대 해전인 레이테 해전과 팔라완 섬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이번 회에는 팔라완 섬 북쪽에 있는 17세기에 스페인인들이 만든 요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6세기 초에 사상 처음으로 세계 일주 항해를 하던 마젤란 탐험대가 필리핀 중부 지역의 세부에 도착했습니다. 마젤란은 1521년 4월에 세부의 막탄섬에서 무슬림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젤란에 이어 탐험대장이 된 엘카노는 남은 선원들을 인솔해서 팔라완 섬 북부에 상륙하였습니다. 그곳 타이타이 주민들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스페인인들이 스페인에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물건을 배실어 주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1623년 스페인인들은 다시 타이타이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스페인인들에 의해서 이곳 주민들은 무슬림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였습니다. 스페인인들이 오기 전에 타이타이 지역은 브루나이 왕국에 속하였는데 스페인인들은 이 타이타이 항구가 너무 좋은 항구이기 때문에 이곳에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타이타이 지역에는 인근 무슬림 주민들과 중국 해적들이 수시로 나타나서 약탈을 하였기 때문에 스페인인들은 이곳에 1667년에 요새를 만들고 이곳을 통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닐라를 방문할 때 흔히들 찾아가는 인트라무로스는 스페인인들이 만들었지만은 태평양 전쟁 때 거의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스페인인들이 타이타이에 만든 요새는 규모는 인트라무로스보다 작지만은 스페인인들이 만들 당시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타이에 있는 이 요새는 보존이 잘 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자 미국은 이 요새를 미국군의 요새로 사용하였습니다. 팔라완에서 가장 큰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내에는 이렇게 조그만 승합차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차인 다마스와 거의 비슷한 크기인 이 조그만 차를 필리핀 사람들은 길이를 연장해서 16명까지 탈 수 있도록 개조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800cc 조그만 엔진에 무리가 제법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타봤는데요. 생각보다 편합니다. 요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정도입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타이타이까지 매일 여러 번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는 스페인 말이고 영어로는 포트 오브 프린세스입니다. 공주의 항구라는 뜻인데 당시 스페인인들은 이사벨라 2세 여왕의 딸인 유랄리아 공주를 기념해서 공주의 항구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스페인인들은 팔라완 섬의 북쪽에 있는 타이타이에서 200년 이상 팔라완 섬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섬 중앙에 있는 푸에르토 프린세사가 섬을 통치하기에 더 유리하게 판단되어서 1872년에 푸에르토 프린세사로 이동하였습니다. 타이타이시로 가는 길입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타이타이까지는 대형 버스와 대형 승합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승합차는 요금은 비싸지만 시간이 빨리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승합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대형 승합차가 제가 타고 간 승합차와 같은 모델입니다. 대형 버스는 약 6시간 소요되고 승합차로는 약 4시간 걸립니다. 섬에 어디서나 세발 오토바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있는 조그만 상점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게소입니다. 여기서 저도 간단한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휴게소 앞인데요. 제가 타고 온 차입니다. 어떤 승합차는 이렇게 많은 짐을 지붕에 싣고 갑니다. 타이타이시의 버스터미널입니다.
이곳에는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오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세발 오토바이들입니다. 이곳에서 시내까지는 2km 정도인데 저는 구경을 할 겸 슬슬 걸어서 갔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큰 성당입니다. 이 성당 바로 옆에는 조그만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필리핀에서는 카톨릭이 주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 입구에 있는 나무로 된 전봇대입니다. 전봇대에 조그만 흰색 광고가 붙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한국 취업 교육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이런 한국 취업 안내문이 필리핀 곳곳에 있습니다. 도시 입구에는 어느 가정의 망고 나무입니다. 망고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보입니다. 필리핀 망고는 맛이 있기로 유명합니다. 드디어 타이타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방가 배들이 보입니다. 타이타이 시내에 있는 버스 터미널입니다. 이곳의 버스들은 멀리 푸에르토 프린세사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타이타이 주변 마을을 연결해주는 버스들입니다. 타이타이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점들입니다. 버스 터미널 인근에는 이렇게 진리도 보입니다. 스페인 요새입니다. 스페인인들은 이 요새를 푸에르사 데 산타 이사벨이라고 불렀고 현지인들은 쿠탕 산타 이사벨이라고 부릅니다. 바닷가에서 본 모습입니다. 내륙을 향해 있는 요새의 정문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옛날에 사용하던 대포들이 있습니다. 요새의 입구입니다. 스페인인들이 만들 당시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30페소, 즉 우리나라 돈으로는 600원 정도 됩니다. 저는 경로 우대를 받아서 25페소, 즉 500원 내고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밖에 이곳에도 경로 우대가 있어서 작은 돈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새의 한가운데 있는 스페인인들이 세운 성당입니다. 이 성당 역시 스페인인들이 만들 당시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당의 내부입니다. 지붕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였습니다. 요새 안에는 박물관도 있어서 당시의 역사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약 4세기 전에 만든 요새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보시면 요새가 마치 섬처럼 되어 있죠. 당시에는 이 요새와 육지 사이 바다에 둑길을 만들어 연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곳을 점령한 미국군은 요새와 육지 사이를 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요새는 육지 끝에 세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스페인인들이 사용하던 대포의 포탄입니다. 크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볼펜을 옆에 놓았습니다. 당시 스페인인들이 사용하던 종입니다. 스페인군과 싸워서 이긴 미국군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미국군이 점령한 직후의 요새 모습입니다. 요새 위에서 바다를 향하여 본 모습입니다. 스페인인들이 요새를 방어할 때 사용한 대포입니다. 요새 인근에 있는 수상 가옥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큰 방가선에는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전역에서는 이렇게 방가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 방가선은 어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레이테 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이테 전투라고 하면 바다에서 싸운 해전만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테 전투는 바다에서도 싸우고 미국과 일본이 레이테 섬에서도 싸웠습니다. 당시 레이테 섬은 일본 육군 제35군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의 군은 한국군 편제로 말하면 군단에 해당됩니다. 도쿄의 대본영에서는 35군 사령관 스즈키 소사쿠 중장에게 끝까지 레이테 섬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어려워지자 스즈키 중장은
부하들 몰래 이 방가를 타고 섬을 탈출하다가 미군 전투기에 발각되어서 기관총에 맞아 사살되었습니다. 일본군은 항복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일본 육군의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요새 위에서 본 타이타이 시내입니다. 오른쪽 언덕에 타이타이란 표시가 보입니다. 푸른색 잔디로 덮여있는 곳이 미군이 매립한 지역입니다. 최근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팔라완 섬을 방문하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도 여행에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돌아가기 위해 시외버스 터미널로 갈 때 저도 산발 오토바이를 이용하였습니다. Hello, my name is Hila and I'm from Israel. So when I say that I go to Korea, so like, where are you going? North Korea or South Korea? So this is what mostly people know. These days, the young people, they know like the Hallyu, right? Hallyu. Yeah, so they're really getting more and more into it. What made the Israel military force so strong? The Israeli people, the Israeli soldiers, they have like these feelings that they do it because they want to keep their families, to keep their friends, to keep the country. It's not just, oh, we need to go to the army, but they have like these strong feelings of, I'm going to do it for my family. 방송을 마치기 전에 제가 최근에 발간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여기가 이스라엘이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근대사와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처한 정치적인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아랍과 대적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 핵에 지금 직면해 갖고 있는 그런 상황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이권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이권 개입 문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이스라엘은 주적인 아랍 국가들 이외에도 강대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만 터키,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과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내외의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 독립을 성취하고 독립을 한 후에도 아랍 제국들과 여러 번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오늘까지 그들의 국토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강대한 아랍 여러 나라들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제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외교력, 국방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나라를 이끈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지리, 그리고 최근의 성공적인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 인구보다도 작은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출판사가 인터넷 서점 알라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알라딘에 주문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책 소개였습니다.